헌재가 내일 선고를 합니다. 드디어 오전 11시에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는 날인데요. 네. 조금 전에 나오셨던 장동혁 의원은 네. 4대4 얘기를 하셨어요. 4대4 기각 얘기하셨는데 민주당은 8대0으로 예상을 하시잖아요. 네. 그 근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근거라기보다는 법리적이고 상식적으로 봤을 때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뭐 전에도 제가 여기 나와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 탄핵 심판의 쟁점을 변론 준비 절차에서 이미 정했고 네. 그 쟁점들이 너무나 분명하게 입증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어서 그런 건데요. 조금 길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쟁점 5가지로 정리했는데 첫 번째 쟁점이 절차적 그리고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계엄을 선포했느냐. 네. 그렇게 계엄을 선포하면서 발표한 포고령 특히 그중에 1호가 위헌적인 것이냐. 세 번째 쟁점은 그렇게 계엄을 선포해서 군대를 국회에 보냈느냐. 네 번째 쟁점이 그렇게 계엄을 선포하면서 선관위에 군대를 보냈느냐. 마지막 쟁점이 정치인이나 혹은 판사 등에 대한 체포 지시를 내렸느냐. 네. 이 5가지 중에 하나에만 해당해도 파면이거든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게 정도라는 것도 있잖아요. 네.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하냐라는 판단이 네. 나와야 되는데 네. 민주당이 보시기에는 하나만 위반해도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하다. 다 중하죠. 왜냐하면은 계엄법에 따르면은 국회에 대해서는 군사적 조치를 할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쟁점 중에 하나가 포고령 부분. 포고령 부분이고 군대를 국회에 보냈느냐예요. 네. 그거야 뭐 저희 국민들이 예, 다 예. 실시간으로 그러니까요. 봤으니까요. 다 봤으니까요. 예. 지금 근데 절차적인 문제를 국민의힘이 많이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특히 각하 얘기를 오히려 하시죠. 처음에는 기각 얘기를 하시다가 그렇죠. 각하 얘기를 기각을 하죠. 얘기하기가 어려우니까 대부분의 의원들이 거의 70몇 명이나 되는 의원들이 처음엔 기각 얘기하다가 네. 각하로 탄원서를 냈죠. 음, 절차 얘기를 하면서. 예. 근데 그 내란죄를 철회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연구를 한다 이렇게 좀 얘기가 들리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연구한 끝에 뭐 결국 인용 결정을 내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탄핵소추위원단에 있었거든요. 예. 그때도 똑같은 쟁점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예. 처음 뇌물죄 철회 맞습니다. 부분이죠. 네. 처음에 뇌물죄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헌재에서 변론 준비 절차를 거치면서 뇌물죄라는 표현을 뺐어요. 예. 예, 그러면서 어떻게 바꿨냐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의 청렴 의무라는 표현으로 바꿨습니다. 사실상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네. 뇌물을 받는 행위가 형사적으로 뇌물죄로 평가되지만 헌법적으로는 청렴 의무 의무 위반. 위반으로 평가되는 거잖아요. 네. 그 당시에도 헌법은 형사상 유무죄를 다투는 기관이 아니다. 헌법상 의무 또는 법률상 의무를 위반했는지를 판단하는 기관이다. 예. 라고 해서 그렇게 정리하면서 재구성을 했거든요. 네. 그때도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이거는 다시 그럼 국회에서 표결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표결 절차 없이 계속 끝까지 진행이 됐고 그래서 결정문에 거기에 대한 설시가 담겨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는 헌법적 기준에 따라서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다. 그리고 어떠한 기준을 적용해서 판단하는지는 헌재의 재량 사항이기 때문에 예. 너희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요게 헌재 결정문에 담겨 있어요. 네. 똑같은 쟁점이고 똑같이 주장했고 그 당시에도 예. 대통령 측에서 이미 그 사례는 있다는 거죠. 예. 국민의힘에서는 근데 그 당시의 뇌물죄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지금 이제 내란죄가 윤 대통령 선고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다르다. 이건 내란죄가 거의 근데 대부분이다, 이런 저희가 주장하잖아요. 탄핵 때 네. 지금 다루는 거는 소추서를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예. 내란죄가 성립합니다라고 저희들이 주장한 게 아니라 이것은 내란 행위라고 볼 수 행위입니다.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구체적으로는 헌법 77조를 위반한 것이고요. 예. 계엄법에 있는 절차 조항들을 위반한 것입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 형법 89조에 해당되는 겁니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들. 예. 민주당에서는 그러면 기각 가능성은 전혀 없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가지 쟁점에 과연 어느 것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냐. 예. 그다음에 이제 중대성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군대를 국회에 넣어서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시도했던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럼 중대하지 않다고 해서 기각을 한다면은 네. 다음부터는 대통령은 계엄에 대한 내란에 대한 면허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 윤석열뿐만 아니라 윤석열 예. 대통령뿐만 아니라 누가 어떤 정권을 대통령도 잡든 그렇죠. 간에. 이 정도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티키타카 하다가 국회하고 티키타카 하다가 좀 화가 나네. 그 군대 들어가. 선관위 좀 이상한데 군대 들어가. 언론사 좀 이상하다. 군대 좀 보내자. 이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 이게 중대하지 않다는 얘기는 그 정도는 다 할 수 있어 어느 대통령이나.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의 뭐 면허증 주듯이 될 수가 있다. 중대하지 않다는 건 그런 의미잖아요. 예.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정도 헌법 위반과 이 정도 법률 위반은 해도 돼. 예. 라고 헌재가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결정문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의 표현이 담기는지. 근데 우리 국민들이나 뭐 정치인도 그런데 결정문을 다 읽어봐야 될 텐데 그 중에 특정 부분만 따서 또 해석을 하다 보면 전체 맥락이 좀 왜곡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잘 나중에 좀 해석해 잘 주세요. 따져 결정문이 보겠습니다. 나오면. 근데 저는 어떤 나라도 이렇게 그 군대를 동원하는 거에 대해서 면허를 주진 않아요. 어느 정도 공고해진 나라에서는. 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헌법재판관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던 간에 비상계엄에 대해서 특히 군대를 동원을 해서 강제 조치를 하려고 했다면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는 식의 글이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아무리 이게 각하 결정을 내린다 쳐도 뭐 기각 결정을 한다 쳐도 그걸 그래서 면허를 주듯이 할 것 같지는 그래서 않은데. 기각하기 어렵고 자꾸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얘기 나오는 게 각하를 각하다. 하라는 그 얘기 나오는 거예요. 예. 네.